know what I like a lot more than materialistic things? Knowledge. In fact, I'm a lot more proud of these 7 new bookshelves that I had. 안녕하세요, 벨로포트입니다. 동영상 강의는 굉장히 오랜만이죠? 이번에는 리액트 라우터 버전 4를 배워볼 거예요. 강의 대상은 리액트 기초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강의 계획은 3차례에 걸쳐서 동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리액트 라우터 버전 4 사용법입니다. 아직 리액트 라우터 버전 4를 사용해보지 않았더라면 이 동영상을 통해서 리액트 라우터의 작동 방식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리액트 라우터는 왜 쓰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리액트를 사용해서 여러 페이지들을 존재하는 서비스를 만들 때 필요합니다. 여기서 라우터의 역할은 URL 주소나 특정 상태에 따라서 뷰를 나누기 위해 사용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라우트는 하나의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대안은 아니고요. 다른 라우터 라이브러리들도 있고 심지어 직접 구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리액트 라우터가 비록 페이스북에서 직접 만든 건 아닙니다만 거의 공식이라 해도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npm에서 다운로드 된 통계예요. 어제만 해도 82,953번 다운로드 됐다고 하고요. 리액트 패키지의 경우에는 어제 15만 번 설치됐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거의 반절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리액트 라우터를.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준비물 2가지, yarn과 에디터입니다. 여기서 yarn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yarn은 npm 같은 패키지 매니저인데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해요. 사실 없어도 돼요. npm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용하는 걸 권고합니다. 네, 이 yarn을 구글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install yarn 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의 운영체제에 맞는 거를 설치하시면 돼요. 둘째로는요, 에디터는 저는 VS 코드를 사용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에디터 있으면 그거 쓰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터미널을 열으세요. 터미널을 열으셨으면은 yarn을 사용해서 create react app이라는 도구를 설치할 겁니다.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create react app이라는 도구는 리액트 프로젝트를 아주 손쉽게 준비해주는 그런 아주 편안한 도구예요. 그리고 그 윈도우 사용자들 분들은 여기서 git bash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셔서 터미널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cmd로 하면 좀 불편하거든요. 네, 여튼 설치를 해볼게요.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 npm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저는 yarn을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전 이미 설치가 돼 있으니까 금방 끝났죠. 그러면 create react 앱이 설치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할 디렉토리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create react app 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주세요. 이름을 rr4  tut으로 할게요. 굉장히 빨라요. 옛날 같았으면은 이거 기다리면서 동영상 잠깐 정지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텐데 요즘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쉴 필요가 없어요. 오, 빠르다. 다 됐죠? 그럼 여기서 실행하는 대로 하면 돼요. 먼저 이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yarn start 하시면 서버가 열립니다. 짠! 열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한 에디터를 사용해서 방금 만든 그 디렉토리를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열으셨으면 여기 src 디렉토리 내부에 app.js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여기 기존에 있는 코드를 날려주세요. 그리고 코드를 새로 작성할 겁니다. 그냥 컴포넌트를 새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비어있는 컴포넌트로 이렇게. 참고로 저는 여기에 VS 코드 익스텐션 중에서 React.js 코드 스니펫이란 게 있어요. 그걸 사용해서 rsc라고 하면은 함수형 컴포넌트가 틀이 만들어집니다.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쓰면 되겠고요. 자, 저장하시고 기존의 프로젝트가 수정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터미널 다시 열어서 컨트롤 C 눌러서 서버를 끄고요. 리액트 라우터 돔을 설치할 거예요. 그 기존 버전까지는 리액트 라우터만 설치하면 됐었는데 이번에 리액트 라우터 버전 4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리액트 라우터 돔을 설치하셔야 돼요. 이번 버전부터는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라우터랑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실행되는 라우터랑 그리고 또 서버 측에서 사용되는 그 핵심 코드랑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드 모듈스 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리액트 라우터 돔을 설치하시면 리액트 라우터도 설치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링크 컴포넌트는 이 안에 안 들어있어요. 브라우저에서만 있는 거 같고 그리고 브라우저 라우터도 또한 여기 안 들어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라우트 같은 컴포넌트를 보시면 리액트 라우터에서 불러와서 그냥 다시 내보내고 그냥 여기 있는 거 불러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 리액트 라우터 돔에만 들어있는 컴포넌트를 보시면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하여튼 이번 버전부터는 리액트 라우터 돔을 불러와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저희가 필요한 리액트 라우터의 파일들을 불러올게요. 어떻게?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고요. 이 브라우저 라우터는 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사용해서 구현한 라우터고요. 그거를 불러와서 라우터라고 부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라우터 컴포넌트로 감싸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라우트를 정의해줘야 돼요. 그럼 라우트에서 사용될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우트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이 안에다가 저희 첫 번째 라우트 홈 컴포넌트를 만들게요. 이렇게 홈이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 불러옵니다. 불러오셨으면 여기서 정의를 해줄 건데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우선 라우트 컴포넌트를 만들고요. 여기서 먼저 패스는 무엇이냐, 특정 위치에 도달하면은 우리가 정한 컴포넌트를 보여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인 페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보여줄 컴포넌트는 홈이죠. 그래서 컴포넌트는 홈. 여기까지 작성을 하셨으면 다시 터미널 열으셔서 서버를 시작해 주고요. 아까 전에 까먹고 시작을 안 해갖고 네, 여기 홈이 나타났죠? 이제 새로운 라우트를 만들게요. About 페이지를 만들게요. 소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여기서 About이라는 패스로 왔을 때 About 컴포넌트를 보여주게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About도 불러와야겠죠, 당연히. 저장하고 반영이 됐나 봅시다. 직접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됐죠.
홈 속에 둘 다 나와버렸죠. 이게 왜 그런 것이냐? 이게 어바웃 들어갔을 때 여기도 지금 매칭이 된 거예요. 이 내부에 이게 있으니까. 그러면 홈 컴포넌트가 여기로, 다른 거 말고 여기로만 들어왔을 때만 보여주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exect라는 키워드를 넣으시면 해결됩니다. 그러면은 비어있을 때는 홈만 보여줄 테고, 이렇게 있으면 소개를 보여주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페이지 상단에 헤더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 헤더 컴포넌트들은 버튼들이 있어서 각 라우트로 이동을 해주는 녀석입니다. 여기서 src 디렉토리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컴포넌츠라는 폴더 만들고 그 아래 헤더라는 컴포넌트를 만드세요. 이렇게 기본 설정만 해주고요. 얘를 스타일링 할 건데 뭐 스타일링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 CSS 파일 만들어서 불러오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내용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헤더랑 클래스를 만들어서 배경 색깔은 좀 파란색으로,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테이블로, 테이블 레이아웃은 픽스드, 너비는 꽉 채우게, 그 다음에 아이템, 이 내부에 들어갈 아이템은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패딩 탑은 1렘, 패딩 바튼도 1렘, 디스플레이는 테이블 셀. 이렇게 하시면은 뭐 개수가 몇 개가 됐든 같은 크기로 정렬이 될 거예요. 비율이 1대1대1대1로 정렬이 잘 될 거고요. 그리고 글씨 색깔은 하얀색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링크 컴포넌트를 사용할 건데 그 컴포넌트를 사용하면은 그게 HTML을 A 태그가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밑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밑줄을 없애줄 겁니다. 폰트 크기는 조금만 늘릴게요. 그리고 이 아이템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의 스타일도 정의해 줍시다. 백그라운드 색깔을 조금 더 밝게. 그리고 이게 클릭됐을 때도 정의해 줍시다. 아이템, 액티브, 백그라운드를 화이트로 하고, 그리고 컬러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원래 색깔 7CFA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만드셨으면은 이 CSS 파일을 불러옵니다. 불러오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div의 클래스를 정해줍시다. 클래스 네임은 헤더. 그리고 이 안에 아이템이 들어갈 건데 이제 여기서 링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링크를 이렇게 만든다고 칩시다. 링크는 어떻게 만드냐면 import link from react router dom 불러오시고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링크를 작성하고 여기서 props로 to라는 값을 설정해줘요. 어떤 값으로 어떤 주소로 이동시킬 거냐 하는 거죠. 하나는 소개고요. 하나는 홈이에요. 그리고 이 컴포넌트에도 클래스 네임을 정해줘야 되겠죠? 스타일링을 해야 되니까 아이템.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이템. 헤더 컴포넌트를 완성했고요. 앱.js에 들어가서 이 헤더 컴포넌트를 불러와 줍시다. 불러오셔서 이 상단에 만들어 줄게요. 자, 어떻게 보여주나 봅시다. 홈, 홈 소개. 보시면은 얘를 검사해 보시면은 이게 A 태그로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얘를 이 위에 놓으면 어떻게 되냐? 궁금해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면 오류가 나요. 뭐라고 오류 뜨는지 볼까요? 이 라우터 컴포넌트의 내부에 있는 차일드는 언제나 딱 하나여야 돼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굳이 이렇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감싸 주셔야 된다는 거죠. 뭔가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브라우저를 열으면 다시 작동을 잘 할 거예요. 이게 링크를 누를 때 페이지를 새로 불러오지는 않고요. 기존의 코드만 바꿔주는 거예요. 이 링크 컴포넌트가 역할이 이게 A 태그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여기에 들어갔을 때 페이지를 새로 불러오는 건 맞고 해야 할 작업을 하는 거죠. 라우터에서.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은 아까 봤죠? 그 리액트 개발자 도구를 보시면은 리액트 개발자 도구는 크롬 익스텐션 설치하는 곳에 가서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열어보셔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About 페이지 눌러서 About이 뭔가 나와 있고 홈 누르면 홈이 나오고 이렇게 작동하는 거죠. 자, 이제 URL 파라미터란 걸 배워볼게요. 이 앱.js를 열어서 이 방금 About 라우트에다가 파라미터를 넣을게요. 이 파라미터가 뭐냐? 예를 들어서 주소에다가 뭐 어떤 값을 넣어서 들어가면은 이 값을 저희 About 컴포넌트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URL 파라미터를 넣으려면은 이 땡땡 컬럼 마크를 넣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이름을 넣습니다. 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name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About 컴포넌트를 열어주세요.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match라는 애를 씁니다. 이게 결국에는 만약에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만들었으면은 this props match 겠죠? 자, 여기서 match라는 녀석을 사용해서 파람스에 접근해서 유저네임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헤더에도 좀 변화를 줘야겠죠? 벨로포트 이렇게 들어가서 볼게요. 홈, about, 벨로포트 하니까 벨로포트의 소개 나오죠? 뭐 ASDF 하면 ASDF의 소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라우트 안에 또 다른 라우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포스트라는 컴포넌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얘도 앱.js 가서 설정을 해줘야겠죠. 패스를 포스트라는 디렉토리로 이동하면은 포스트 컴포넌트를 보여주게. 그리고 포스트 불러와야겠죠, 당연히. 요즘 기계식 키보드 쓰니까 가끔 두 개씩 눌려요. 왠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헤더 컴포넌트에서도 변화를 줍시다. 포스트라는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줍시다. 포스트 떴죠? 자, 이번에는 이 포스트 안에 또 다른 라우트를 만들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필요한 컴포넌트를 불러올게요. 라우트 컴포넌트를 불러야 되고요. 링크 컴포넌트도 불러야 돼요. 이렇게 불러오시고 새로운 컴포넌트를 내부에 하나 더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서 포스트 다음에 여기에 라우트를 정의해 줍시다. 이렇게 정의해 주고요. 이게 방금 배웠던 URL 파라미터죠? 그걸 여기서 불러올게요.
다음에 이 위에서 링크들 몇 개를 만들어 볼게요. 뭐 다른 것들도 만들어 볼게요. 링크 한 3개 정도 만들어 보죠. 이렇게 만들고 한번 검토해주고 잘 될 것 같은데 보러 가봅시다. 이제 포스트에 들어가면 얘네 링크가 보이죠? 이 링크들 이걸 누르면은 각 컴포넌트가 보이겠죠. 그래봤자 지금은 컴포넌트가 하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서브 라우트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브 링크란 걸 알아볼게요. 내브 링크가 뭐냐? 예를 들어 저희가 홈에 들어갔으면은 얘한테 다른 스타일을 주고, 소개를 들어갔으면 소개에 다른 스타일을 주고, 포스트에 들어갔으면 포스트에 다른 스타일을 주고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컴포넌트인데요. 물론 내브 링크란 컴포넌트를 꼭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이 헤더 CSS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에서 쉼표.item.active 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 헤더 컴포넌트를 열어서 여기에 있는 이 링크를 nav 링크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방금 이 active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죠. 여기서 만약에 이게 버튼이 링크가 클릭된 상태다, 지금 이 라우트다, 그렇다면은 특정 클래스를 적용해라 라는 의미로 여기서 active 클래스 name은 active 라고 설정해 줍시다. 그러면 작동을 할 건데 버그가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홈이 뭘 누르든 켜 있다는 건데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아까 전에 저희가 앱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죠. 저희가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게 없으니까 여기도 같이 해갖고 홈이랑 어바웃이 한꺼번에 보였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exect라고 넣어주시면 여기에 정확히 매칭이 될 때만 뜹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이번에는 리디렉팅을 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이 리디렉트 어떨 때 사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해야만 보여줄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 만약에 로그인이 된 상태가 아니라면 해당 페이지로, 다른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로 리디렉트 하게끔 하는 코드를 작성할 때 이 리디렉트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리액트 라우터 4에서 생긴 컴포넌트인데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 전에 저희가 라우트 2개를 만들겠습니다. login.js에서 로그인 라우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마이페이지랑 컴포넌트도 만들게요. 다음에 앱 컴포넌트에서 얘를 불러와서 라우트 설정도 해주고요. 여기서도 라우트도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헤더에도 반영해 줄게요.
일단 얘네 잘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해주고, 자, 이 마이 페이지, 뭐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인증 과정을 구현할 건 아니지만 뭐 가짜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리디렉트라는 컴포넌트를 불러오세요. 그리고요, 이 리디렉트 컴포넌트 사용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가짜로 로그인 상태를 false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로그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리디렉트, 이 컴포넌트를 보여주기만 하면 리디렉트가 되는 거예요. 리디렉트 to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가 라고 하는 거죠. 오타를 냈었네요. 마이 페이지 들어가면 로그인 페이지로 바로 리디렉트가 되겠죠. 예를 들어 저희가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잘 들어가지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렌더링 하는 과정에서 뭐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 같은 걸 사용 안 해도 그냥 이 마이 페이지에 뭐 특정 프롭스만 전달해 주면은 로그인 값에 따라서 로그인 페이지로 리디렉트 할지 말지 그런 플로우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리디렉트 컴포넌트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드상에서, 그러니까 어떤 메소드에서 직접 리디렉트를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홈 컴포넌트가 열려 있다 라고 가정했을 때 이 홈 컴포넌트가 받는 프롭스는 세 가지가 있어요. 매치, 로케이션, 히스토리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히스토리라는 프롭스를 사용해서 저희가 여러 브라우저 히스토리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push라는 애를 사용하면은 저희가 임의로 리디렉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홈 컴포넌트를 열어서 저희가 히스토리라는 프롭스에 접근을 해서요, 버튼이 클릭되면 저 히스토리를 사용해서 포스트 페이지를 불러달라 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 버튼을 누르면 포스트로 이동됩니다. 이번에는 쿼리 파라미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저희가 라우트에서 search라는 라우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라우트를 만들어서 연결해 주죠. 그리고 이 헤더 컴포넌트에도 적용해 주겠습니다. 사실 안 해도 돼요. 그냥 있어야 완벽하니까 하는 것 뿐입니다. 검색 라우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작동 안 하네요. 왜일까? 보니까 제가 저장을 안 했네요. 이제 잘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쿼리 파라미터를 넣을 건데, 이 쿼리 파라미터를 처리할 때는 앱.js에서 따로 처리해야 되는 건 없어요. 쿼리 파라미터를 처리할 때는 이 서치 컴포넌트에서 프롭스 중에서 로케이션을 사용합니다. 로케이션.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키워드 나 라고 적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 프롭스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로케이션에 보시면 서치 키워드 나라고 적혀 있죠. 이제 얘를 파싱하면 되는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서치를 렌더링 해볼 건데, 여기서 이름이 서치인 거는 패스네임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뭐 어바웃 페이지에서 하든 포스트 페이지에서 하든 저기 히스토리에, 아니 로케이션에 들어있는 건 서치예요. 우선 그러면 여기서 로케이션 서치 렌더링 해볼게요. 그리고 검색 들어가서 키워드를 직접 입력해 본 다음에, 네, 이게 렌더링 됐죠? 그럼 이걸 파싱할 겁니다. 이걸 파싱할 때는 자체적으로 있는 건 없어갖고, 왜냐면 내장 함수거든요. 그냥 new 자바스크립트 내장 함수를 사용해서 URL search params 라고 하시고, 그 저희 파라미터 이름이 키워드죠. 키워드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짠, 됐죠? 나를 검색했다. 나나. 네, 쿼리 파라미터를 불러왔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여기서 요청을 하든지 하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페이지에서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띄워줄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not found 페이지 404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라우트를 준비해 주세요. 라우트 이름은 여러분 자유대로 해도 됩니다. not found라든지 no match라든지 마음대로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고요. 얘를 설정해 줄 건데,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스위치로 감싸주면 돼요. 그 다음에 최하단에 라우트를 설정해 주면 돼요. 일단 코드를 다 작성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스위치가 어떤 역할인지. 자, 이 스위치가 어떤 역할이냐면은, 아까 전에 이게 없을 때는, 이 이그젝트도 없을 때 어바웃 페이지로 들어가든 포스트 페이지로 들어가든 여기에도 매칭이 되니까 이것도 보여주고 이것도 보여줬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그젝트를 넣으니까 이게 맞을 때만 보여줬던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라우트가요, 이 패스를 하나하나 비교해요. 하나하나 비교해갖고 여러 개 매칭되면 여러 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위치가 있으면 가장 처음 매칭되는 것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홈으로 들어왔다. 여기 들어왔으면 이것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비교조차 하지 않고, 열로 들어왔다. 그럼 얘네도 비교하지 않고, 열로 들어왔다. 그럼 얘네 비교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다 비교했는데 일치하는 게 없었다. 그럴 경우에 이 노매치를 보여주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저장을 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볼까요? 네, 잘 되죠? 나머지는 잘 되고, 그래서 모르는 거 나오면 빽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리액트 라우터의 코드 스플리팅을 배울 거예요. 이게 어떤 기능인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자바스크립트 번들된 파일을 한꺼번에 가져와서 그거에 따라서 보여주잖아요. 한 번에 불러와서. 근데 이제 코드 스플리팅이 적용되고 나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홈에서 페이지를 들어왔을 때 이 소개 포스트 마이 페이지에 대한 정보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개를 눌렀을 때 그때 이 페이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포넌트 파일 자체를 불러와서 렌더링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코드 스플리팅이. 그걸 하면은 불필요한 트래픽을 아낄 수 있겠죠. 네, 그럼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시고요. 네, 조만간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 눌러주세요. 저 주기적으로 방송으로 라이브 코딩도 하니까 가끔 보러 와주시고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